다음 순서도 준비해 주셨죠? 네, 도심 한가운데에서도 전원 생활의 매력을 느낄 수 있어서 인기인 한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의 일부 주민들이 어느 순간 범법자가 됐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매일 하수구 뚜껑을 열어본다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지금 들어보시죠. 물 맑고 공기 좋기로 소문난 마을. 전원 생활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마스크 없이는 여기 밖에 나오고 여기 다닐 수가 없어요. 돈 내고 사와갖고 들어온 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살러 들어왔는데 잠재적인 범죄자가 돼버렸죠 벌써? 매일 하수구 뚜껑을 열어보는 게 일상이 됐다는데요. 지금 이거 보세요. 동막쳐. 지금 똥물 나오는 거. 예?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해요. 아니 여쭤보시고 그래. 주민들을 괴롭히는 건 무엇일까요? TV신문고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도심에 위치해 있지만 농촌의 모습을 간직한 마을. 자연을 느끼고 싶어 이곳에 터를 잡았지만 언젠가부터 주민들의 일상은 고통이 됐답니다. 그 원인은 집 안에 있다는데요. 평범해 보이는 집이 언젠가부터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 집에서 내가 살면서 물을 제대로 못 쓰는 게 제일 불편해요. 내 집에서 물을 제대로 쓸 수 없다는 주민의 황당한 이야기. 설거지를 바로바로 못하고 새끼 거를 한 번에 해요. 빨래도 물 덜 사용하려고 한 달에 2번 정도 한 달에 해요. 2번이요? 이해가 안 되죠. 물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불편함은 거뜬히 감수한답니다. 기내 여기다 청소부터 넣으면 곰팡이라고 냄새 날 것 같아서 이렇게 말렸다가 한 번에 집어넣고 세탁을 하는 거지. 물을 가장 많이 쓰는 욕실의 상황도 마찬가지. 락스라든가 그런 거를 덜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욕조용품을 버리고 그 샴푸, 머리 감는 상태 조금 닦고 해가지고 왜요? 닦아요. 왜 저러는 거죠?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으로 물을 절약하는 데는 이유가 물을 많이 있습니다. 쓰면 정화조가 용량이 작아서 처리를 잘못한다 그래가지고 정화조요? 물 사용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바로 오수를 줄이기 위해서라는데요. 입주민 대표에게 그 사연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2022년 7월 달에 수질 초과로 인해 가지고 그 과태료가 나왔다. 납부해달라라는 식으로 온 거죠. 이곳은 공공하수관이 없어서 건물에서 물을 쓰기 위해서는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을 필수로 설치해야만 하는 지역인데요. 평범하게 살아가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저희가 수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일단 1년에 한 번씩, 한 번 이상 무조건 정화조 청소를 해야 돼요. 1년에 한 번 이상씩 저희가 이걸 했고요. 관련 기준에 따라 꾸준히 관리를 해왔기에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추가 청소를 위해 정화조를 여는 순간 주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요? 심각한 상황에 직접 수질 개선에 나선 시간이 벌써 1년 4개월째 안 해본 게 저희가 없답니다. 수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 8톤짜리 차량 5대가 이걸 다 퍼냈어요. 두 번째, 그 미생물이 왕성하게 살고 있는 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집어넣었어요. 그 미생물들이 이 물을 그러니까 물이 제대로 정화하는 정화가 안 역할을 되고 하거든요.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노력했지만 좀처럼 수질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주민들이 받은 과태료는 무려 1,800만 원이라는데요. 이때부터 이제 주민들이 이거 뭔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판단이 된 거죠. 전문가와 함께 시설의 문제점을 점검했고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할 수 설계 있었습니다. 투서상에는 설치 용량을 30톤으로 한 거죠. 거기 물 사용량, 그러니까 상수 사용량을 체크해 봤더니 하루에 11톤 정도를 쓰더라고요. 대략 한 9톤 정도의 오수가 나온다고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면 처리가 돼야 되는데 처리가 안 되는 원인은 기본 구조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빌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성능이 떨어지는 걸 선택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방류 기준으로는 오염수가 90% 이상 정화돼야 하지만 실제 설치된 하수 처리 시설의 정화 기능은 약 42%. 물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시공의 문제라는 거예요, 애지당초. 하수 처리 시설에 시공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입주민들은 본인들도 모르는 사이 하천을 오염시킨 주범이 돼 있었는데요. 그런데 고통스러운 건 이 빌라 주민뿐만이 아닙니다. 마을의 모든 주민이 고통을 나누고 있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동네에서 물놀이를 했어요, 여름에. 지금 보세요, 여기 물놀이 못해요. 여기 들어가면 바로 피부병 걸립니다. 창문을 열 수가 없어요. 냄새가 들어오니까요. 저도 여기 오래 있어서 개천을 좋아하고 있는데 냄새 때문에 지내기가 힘들 지경입니다. 농사를 하려는데 개천물을 끌어다 쓸 수가 없어요. 오염이 심해가지고
그거 갖다 뭐 농작물 어떻게 키우겠어요? 하루하루가 괴롭다는 마을 주민들의 주장. 시공사는 주민들의 고통을 알고 있을까요? 저 MBC에서 전화드렸는데요. 에 대해서 저희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혹시 통화 가능하세요? 아 그런 거나 답변하기 싫어요. 왜 우리한테 자꾸 전화를 해? 전화하지 마세요. 근데 좀 설명을 그게 드려야 될 아닐까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니 했든 안 했든 그거는 얘 나하고 관계 없으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그래서 맡아서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을 만든 게 맞을까요? 그거는 이미 다 부천에서 해결하고 있으니까요. 부천하고 통화하세요. 저희는 전할 말이 없어요. 지자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시공사의 답변. 그렇다면 지자체에서는 해결하고 있는 걸까요? 저희가 지금 오늘 알고 계시는 분이 지금 다 자리에 안 계셔가지고 답변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피해 현장에서 우연히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MBC에서 나왔는데 이 사태 지금 아시고 혹시 하시는 죄송합니다. 저도 드릴 말씀 없습니다. 아무나 책임이 없다는 얘기예요? 책임이 있고 없고는 그게 중요한 거 중요해요. 아니에요. 중요해요. 아니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 지금 이거 보세요. 동막천 지금 똥물 나오는 거. 예? 지금 몇 년 차인데요. 저희가 들어오기 전부터 이랬다니까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마땅한 해결책에 대한 그 어떤 이야기도 없이 자리를 뜨는데요. 시공한 시공사도 준공을 승인한 지자체도 대화를 피하기만 하는 지금 주민들의 마음만 타들어갑니다. 저희는 12월 20일 날 또 5차 수질 측정을 받아야 돼요. 개선이 될 때까지는요. 과태료 안 내면 뭐 나중에 차도 들어온다고 하대요. 그러니까 안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도무지 이해가 헛웃음밖에 안 나와요. 주민들에게 남은 건 늘어가는 과태료뿐인데요. 무엇보다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구청에서는 이거에 대한 대책을 빨리 마련하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피해 안 가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부터 시작된 갈등. 눈덩이처럼 커지는 피해는 오롯이 주민들의 몫이 돼버렸습니다. 네, 주민들의 억울한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이 지자체와 시공사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과태료 정말 내야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환경정책기본법에 보면은 그 환경오염 원인자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의 오염을 원인 제공한 자는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건데 네. 주민들이 지금 생활하는 오수 때문에 지금 오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주민들 책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는 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이 오염의 원인이 주민들에게만 있다고 하기에는 이 정화조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럼 이 과태료에 대해서 어떻게 뭐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까? 지금 뭐 정화조의 시공이라든지 그러니까 시공한 시공사의 책임이라든지 준공을 내준 지자체의 책임이 밝혀지게 된다면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과태료 재판에서 아마 주민들이 승소해서 과태료를 반환받을 수도 있고 지자체나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네, 하루빨리 그 실태가 밝혀져서 주민들의 억울함이 풀어져야겠습니다. 네.